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카타카하라 전투라는 주제입니다. 미카타카하라 전투라고 하면은 1573년 1월 25일 날 미카타카하라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전투입니다. 당시 다케다 신겐의 27,000명의 병사와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11,000명의 군대가 맞붙었던 전투입니다.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11,000 중에서는 오다 노부나가의 지원군이 3,00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는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유일한 패전으로도 유명한 전투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1568년에 제5대 쇼군으로서 아시카가 요시아키라는 사람을 쇼군으로 추대합니다. 쇼군으로 옹립했는데 나중에 그와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아키 쇼군은 오다 노부나가 토벌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해서 다케다 신겐이 3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교토로 진군하였습니다. 당시 다케다 신겐의 기마부대는 최강으로 일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치는 지역이 도토미 지역과 미카와, 미노 이렇게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미카와와 도토미 지역은 도쿄가와 이에야스가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노라는 지역은 오다 노부나가가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하마마스라는 성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마마스성에 머무르면서 다케다 신겐이 그 성을 포위해서 공격하면 방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케다 신겐은 하마마스성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걸 보고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오다 노부나가의 동맹국으로서 다케다 신겐군에게 타격을 주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은 동맹국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장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부하들이 끌고 성을 나와서 하마마스 성을 나와서 다케다 신겐군을 추격합니다. 뒤에서 급습을 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만나는 지역이 미카타카하라라는 곳입니다. 당시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다케다 신겐군이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은 언덕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추격을 했는데 막상 미카타카하라에 도달해 보니까 다케다 신겐은 그것을 미리 눈치채고 언덕을 완전히 올라가지 않고 언덕의 중간쯤에 진을 쳤습니다. 도쿄가와 이에야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케다 신겐군이 쳤던 진은 어린 진이라고 하는데 물고기 비늘 같은 모양을 한 진이라는 것이죠. 이는 공격할 때 돌파할 때 쓰는 지형입니다.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하객진을 펼칩니다. 그 하객의 날개가 펼쳐진 것처럼 하는 하객진을 펼치는데 하객진은 원래 많은 군사로서 적군 군대를 에워싸서 포위해서 섬멸할 때 쓰는 그런 진법입니다. 도쿄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 군사도 적고 밑에서 위로 공격해야 되니까 진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객진을 펼쳤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패착인 것입니다. 한편 하객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왜군을 상대로 크게 이겼을 때 펼친 진법이 하객진입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왜군들을 한산도 지역으로 유인해가지고 하객진을 펼쳐서 우리가 유리했던 한포 사격을 통해서 외선을 크게 격파합니다. 당시 79척의 외선이 격파됐는데 외장은 한산도 섬에서 열흘 이상 굶다가 겨우 귀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배가 왜군에 비해서 한포가 더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왜군들의 조청이 미치지 않는 거리에서 한포 사격을 통해서 외선들을 크게 격파한 것입니다. 도쿄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근접전을 벌리는 상태에서 하객진이라는 것을 펼치니까 넓게 포진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망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돌파가 되는 것이죠. 다케다 신겐은 자신의 깃발에 풍림화산이라는 글귀가 적혀진 군기를 들고 전쟁을 할 정도로 손자병법에 아주 능통했던 장군입니다. 원래 풍림화산은 손자병법의 군쟁편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그런 귀절을 군기에 사용할 정도로 병법에 능했던 장군이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도 다케다 신겐을 무척이나 두려워해서 그와는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혼인 정책을 써서 다케다 신겐을 자신의 편으로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깨지긴 했지만은 그 정도로 오다 노부나가도 두려워했던 장수가 다케다 신겐입니다. 그래서 불과 2시간의 전투를 통해서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군대는 2,000명 이상이 전사합니다. 그 중에 이름난 장수들도 많이 죽게 됐는데 한편 다케다 신겐의 군대는
불과 200여 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 또 장수들은, 일어난 장수들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큰 참패를 당했던 것이고, 전투 시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은 아마 거의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워낙에 미 카타카하라 전투가 저녁 늦게 시작해가지고 해가 떨어지는 바람에 전투가 일찍 끝난 것이죠. 한편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간신히 여러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마마스성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마마스성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놀라서 말 위에서 변을 보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 부하 장수가 이것이 변이 아닌가 하고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그것은 변이 아니라 식량으로 가져갔던 볶음 된장이다 라면서 변명을 하면서 부하에게 그것을 맛을 보게 합니다.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성에 도착하자 정문을 활짝 열고 화떡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사카이 다다스구는 밤새도록 큰 북을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추격해왔던 다케다군이 그것을 보고 성 안에 무슨 복병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철수하게 됩니다. 한편 다케다 신게는 도토미 국을 거쳐서 미카와 지역으로 공격하게 됐는데, 원래 다케다 신게군과 함께 양동 작전을 펼치기로 했던 아사쿠라 요시카게라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오고 병사들이 지쳤다는 핑계를 대고서 에치젠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하게 되면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병력이 양분되기 때문에 다케다 신게 같은 경우에 공격하기가 훨씬 편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케다 신게는 급히 사신을 보내서 아사쿠라 요시카게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몇 번을 사신을 보냈는데, 요시카게는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다케다 신게도 공격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케다 신게도 공격을 멈추고 잠시 머뭇거리게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한편 다케다 신게이 나중에 다시 미카와 지역의 노다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당시 노다성을 공격할 때 한 달 가까이 거쳐서 노다성의 식수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침내 노다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때 노다성을 함락시키는 무렵에서 다케다 신겐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케다군이 급하게 철군하게 되는데, 다케다 신겐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원래 지병을 앓았다는 그런 설도 있고, 노다성의 함락을 앞두고서 노다성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듣고자 성 밖에서 앉아 있다가 성에서 날아오는 총탄을 맞고 죽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노다성에서는 피리를 잘 보는 명인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항상 피리를 불었는데, 다케다 신게는 그 소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서 피리 소리를 들었는데, 노다성이 항복하기로 한 전날 밤에 그 피리 소리를 듣고자 성 밖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조총에 맞고 죽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케다 신겐이 죽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다케다 신겐의 군대는 철수하게 되고, 오다 노부나가와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크게 안도하게 됩니다. 한편 오다 노부나가와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은 8월 달에 아사쿠라 요시카게를 공격합니다. 에치젠궁을 공격해서 마침내 아사쿠라를 멸망시킵니다. 만약에 아사쿠라 요시카게가 다케다 신간이 계속 공격하고 있을 때 그를 도와서 양동작전으로서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를 격파했다고 치게 되면은,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는 크게 패해서 아마 천하의 판도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쿠라 요시카게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신의 군대를 약속을 어기고 철수시킴으로써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결국 가문이 멸망하는 그런 불운을 맞게 됩니다. 당시 아사쿠라 요시카게가 가신들에게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많은 가신들이 요시카게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만큼 부하들의 신망을 잃었던 것이죠. 한편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하마마성으로 귀환한 이후에 화공을 불러서 자신이 놀라서 변을 보고 당할 정도의 그 비참했던 모습을 화공으로 하여금 그리게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이에야스의 우거지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현재 나고야의 도쿄가와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야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이 변을 지를 정도로 놀라고 당황하고 낭패스러웠던 모습을 기록에 남김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 그림을 곁에 두고 스스로의 경솔한 행동을 삼가하는 교훈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도쿄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인내로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도쿄가 이에야스는 역시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